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이찬주입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에서 PCSK9 이니비터의 역할입니다. 우선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전 세계적으로 약 500명 중에 1명 정도는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 연구 결과를 보시면 네덜란드에서는 한 500명 중에 1명꼴로 발생한다고 봤을 때 한 71% 정도가 진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훨씬 그것보다 적은 수의 환자들이 진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FH 환자들이 진단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보여준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 FH가 중요한 이유는 결국에는 이 코로너리 아터리 디지즈가 발병을 하는데 혈중의 평생 동안에 LDL 콜레스테롤 레벨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콜레스테롤 레벨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빠르게 이 스레스홀드까지 도달을 해서 코로너리 아터리 디지즈로 진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약제를 통해서 이런 콜레스테롤 레벨을 줄여주게 되면 기울기가 감소함으로써 그만큼 실제 코로너리 아터리 디지즈로 발병하는 데까지 시간을 오래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H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하게 혈중 LDL 콜레스테롤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린 시기에 코로너리 아터리 디지즈가 발병을 하는 것이 문제이고, 그런 것들이 이 FH가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헤테로자이고트 FH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FH를 처음 진단받았던 나이는 47세, 그리고 콜레스테롤 로어링 트리트먼트를 받았던 나이는 39세, 그리고 아테로스클레로틱 카디오베스큘러 디지즈가 발생했던 나이는 한 50대 정도로 상당히 FH의 진단도 늦고 치료도 늦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FH 환자들을 좀 더 찾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FH의 이 제네틱 베이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FH라고 하는 것은 LDL의 세포의 업테이크와 관련된 단백질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혈중에서 LDL을 업테이크하기 위해서는 LDL 리셉터가 중요하게 되겠고,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을 둘러싸고 있는 아포B라고 하는 리포프로테인이 또 중요하고, 또 이런 것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세포 내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LDLR AP1이라고 하는 것이 또 중요하고, PCSK9처럼 LDL 리셉터의 대사에 관여하는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LDL을 업테이크하는 데 관여하는 단백질과 유전자들이 FH의 매우 중요한 몰레큘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FH는 유전자 allele 하나만 이상이 있는 헤테로자이고트 FH, 2개 다 이상이 있는 호모자이고트 FH로 나뉘게 되는데, 당연히 유전자 2개 다 이상이, 알릴 2개 다 이상이 있는 호모자이고트 FH가 훨씬 더 심하게 콜레스테롤 레벨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이 이 심혈관 질환도 더욱 빨리 발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FH의 카디오베스큘러 아웃컴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파란색은 LDL 콜레스테롤 레벨이 130 미만인 사람들, 회색은 190 이상인 사람들입니다. 보시면 190 이상인 사람들이 남녀 불문하고, 그리고 나이와 무관하게 모두 이렇게 심혈관 질환의 발생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혈중의 LDL 콜레스테롤 레벨이 매우 중요하고, LDL 콜레스테롤이 190 이상인 경우에 현저하게 이런 코로너리 아터리 디지즈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FH라 하더라도 매우 어린 나이에 스타틴 같은 LDL 로어링 트리트먼트를 받은 경우에는
이런 심혈관 질환의 발생이 없이 쭉 지낼 수 있지만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의 발생이 매우 어린 나이부터 발생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FH의 진단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FH는 특징적인 이런 이학 소견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텐던 산소마입니다. 텐던에 주로 종양 종괴처럼 발생을 하는 것이 되겠고요. 이런 산소마 투보로점 같은 것도 나타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킬레스 텐던의 thickness도 FH 환자들에서는 현저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또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도 젊은 나이에 이렇게 눈에 하얀색 링이 보이는 아쿠스 코니알리스 같은 것도 FH에서 보이는 특징적인 이학적 소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학적 소견들과 혈중의 콜레스테롤 레벨이 매우 높은 경우 그리고 유전자 연구를 통해서 이런 뮤테이션들이 발견된 경우에 FH를 진단을 할 수가 있고 각 나라별로 지역별로 여러 가지 FH를 진단하는 개발이 되어서 이런 것들을 임상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FH 환자들에서 리피드 로어링 세라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헤테로자이거트 FH 환자들에서 스타틴 트리트먼트를 하는 경우에는 현저하게 코로너리 아터리 디지즈를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FH 환자들에서 스타틴 트리트먼트를 한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인구 집단에 비해서 아직까지도 이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이 지금까지 알려진 연구 결과입니다. 따라서 FH 환자에서 스타틴 트리트먼트만으로는 아직까지도 심혈관 질환의 발생을 완전히 다 줄일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스타틴을 포함한 여러 가지 리피드 로어링 에이전트를 이용을 해서 LDL 콜레스테롤 타겟골까지 도달시켰던 정도를 확인을 해보면 여러 가지 진단 기준을 통해서 진단이 되었던 FH 환자에서 한 20에서 30% 정도만이 LDL 콜레스테롤 레벨을 100 미만으로 감소시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0% 이상 LDL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정도도 약 40에서 60% 정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PCSK9 이니비터는 FH 환자들에서 좋은 트리트먼트 옵션일 수가 있습니다. 루더포드2라고 하는 연구는 헤테로자이거트 FH 환자들에서 PCSK9 이니비터의 에피커시를 봤던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 플라시보 대비해서 이 PCSK9 모노크로널 안티바디를 2주에 한 번 또는 4주에 한 번 투여를 한 경우에 현저하게 이 플라시보에 비해서 콜레스테롤 혈중 레벨을 많이 떨어뜨렸던 것을 확인을 해서 에피커시를 충분히 입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헤테로자이고트 환자들에서 여러 가지 제네틱 뮤테이션의 차이에 따라서 이런 PCSK9 모노크로널 안티바디 에피커시의 차이가 있지는 않은지를 또 분석을 해보았더니 LDL 리셉터에 어떤 뮤테이션을 보이는지와 크게 상관없이 충분히 플라시보와 대비해서 PCSK9 모노크로널 안티바디는 LDL 콜레스테롤의 혈중 레벨을 충분히 떨어뜨리는 효과를 보인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호모자이고트 FH 환자들에서 PCSK9 이니비트의 에피커시를 확인을 해보았고 제네틱 베리에이션에 따라서 이런 에피커시의 차이가 있는지를 본 도표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PCSK9 모노크로널 안티바디 같은 경우에는 LDL 리셉터가 완전히 없었던 환자들에서는 별로 작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많은 수의 환자들에서 제네틱 뮤테이션에 무관하게 혈중 LDL 콜레스테롤 레벨을 잘 떨어뜨렸던 것을 또 보인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에 새로 나온 ACC/AHA 가이드라인에서는 FH 환자 같은 경우에 스타틴을 충분히 사용을 하고 에제티마이브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혈중 LDL 콜레스테롤 레벨이
100mg/dL 이상인 경우에는 PCSK9 이니비터를 사용을 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환자 케이스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는 38세 남자 환자였고 2년 전에 ST 엘리베이션 MI로 저희 병원에 왔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는 인터벤션 후에도 하이인텐시티 스태틴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LDL 콜레스테롤 레벨이 130mg/dL 이상으로 유지가 되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환자는 처음에 ST 엘리베이션 MI로 내원을 했을 때 LDL 콜레스테롤 레벨은 한 181 정도였는데 그 이후로 아토바스테틴 80mg의 하이인텐시티 스태틴을 사용을 하였고 123까지 LDL 콜레스테롤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떨어지지 못했다고 생각해서 에제티마이브를 애드를 하였지만 LDL 콜레스테롤은 많이 떨어지지 않았고 아토바스테틴을 80mg까지 증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LDL 콜레스테롤은 여전히 거의 그대로였고 쭉 더 이상 쓸 약이 없어서 1년 정도 약을 그대로 유지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도리어 LDL 콜레스테롤이 더 올라갔고 이때 로슈바스테틴 20mg으로 스타틴을 조금 바꿔보고 에제티마이브 10mg을 같이 투여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DL 콜레스테롤은 133 정도였고 이때 PCSK9 모노크로널 안티바디를 2주 간격으로 투여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로슈바스테틴 20mg과 에제티마이브 10mg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투여를 하였다는 점이고 그 이후에 환자의 LDL 콜레스테롤 레벨은 33까지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하였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에서 유전자 분석을 해보았더니 LDL 리셉터에서 시그니피컨트한 펑셔널 뮤테이션을 발견을 하여서 패밀리알 FH로 진단을 할 수가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제 오늘의 발표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현저히 올리고 아직까지도 진단되지 않은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 환자는 우리나라에서도 상당수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LDL 콜레스테롤 대사와 관련된 단백질들의 유전적 이상과 관련이 있고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스타틴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목표 LDL 콜레스테롤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런 환자들에서 PCSK9 이니비터를 사용을 하면 충분히 L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타겟골까지 도달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